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몸이 1000년이면 눈이 900년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 시야, 그리고 보이는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튜브는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이 흐릿하고 침침해서 답답했던 경험들 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찾아오면 한 40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게 노안이다라고 방치하기 쉬운데, 근데 이게 단순히 노화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증상인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튜브는 더 자세하게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원안과의 최성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안과 최성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우리 원안과, 이게 최성원의 원을 따서 원안과입니까? 그것도 맞고 이제 네. 1등이 넘버원? 되고 싶다는 넘버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요 6월 달에 네. 개원한 진짜 따끈따끈한 네네.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종합병원에서 오랜 기간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네.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이제 망막 수술이 가능하게 준비와 세팅을 해서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진료와 수술 예정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네, 창원 원안과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원시 파령동에 위치해 있고 네. 이제 창원 파티마 병원, 제가 근무하던 병원인데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함께할 최성원 원장님은 국내 망막 질환의 권위자십니다. 스페셜 원이라는 거죠. 오늘 특히 황반변성과 이 눈에 관한 모든 것들 오늘 건강튜브에서 함께 도움 말씀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은 워낙 익숙하지만 황반변성 이거는 좀 굉장히 낯섭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눈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단층으로 제가 들고 왔었는데요. 네네. 눈이란 조직 자체가 탁구공만한 이제 구형의 조직이고 가장 비슷한 우리가 일상생활의 기구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보는 것과 카메라 사진 찍는 것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눈을 단층으로 잘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있는 각막, 그다음에 수정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쪽에 주황색 부분이 망막이라는 시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망막이고, 눈이 위치가 있을 때 안구 제일 뒤쪽, 가장 그 뒤쪽 편에 위치한 게 망막이라는 시신경들이 모인 조직이고, 그 중에서 빛이 딱 집결되는 곳, 우리가 보는 것과 가장 보는 것에 가장 특화된 부분, 중심 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망막 중에서 황반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황반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중심 시력에 제일 중요한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시력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그 선진국에서는 성인 실명 원인의 1위에 해당하는 것이 황반변성이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령 인구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망막 질환, 특히 황반변성 확실하게 잡아갈 테니까 건강튜브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세상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튜브. 사실 그 단순히 뭐 글씨가 뭐 이렇게 이게 노안 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노안이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노안이랑 네. 황반변성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데 네.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노안과 좀 증상에서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생각하기에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다, 이제 아니면 안경을 이렇게 들고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노안에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주관적인 제일 첫 증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수정체라는 조직이 네.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으면서 경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들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정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렌즈, 카메라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렌즈 조력의 그 포커싱 맞추는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노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노안과 황반변성의 제일 큰 차이는, 노안은 돋보기라든지 어떤 안경으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안경을 쓰거나 이런 도구를 써가지고 시력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 수 있지만, 황반변성이란 질환 쪽에 대해서는 안경을 쓰거나 어떤 도구를 써서 시력을 다시 올리지를 못합니다.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질환과 이제 어떤 이런
자연적인 불편함에선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노안은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황반 변성, 그러니까 황반이 망가지는 중심 시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변시증이나 라고 부르는 이제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변시증, 그러니까 보는 게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 직선들이 똑바른 것들이 아니고 약간 구부러져 보이거나 혹은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운데가 아예 뻥 비어지거나 가려 보이는 그런 변시증이 특징적일 수가 있고요. 황반이라는 이제 빛을 받아서 이제 시세포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세포들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빛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더더욱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40대부터 이게 좀 잘 생기겠네요, 그럼. 원래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황반 변성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고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할 때는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도 65세부터라고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가 식생활이 바뀌고 우리나라도 서양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준 자체도 50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40대도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 특발적으로 40대도 생길 수가 있고요. 30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황반 변성의 약간 다른 타입인 근시가 심한 고도 근시 환자분들은 사람들은 이제 고도 근시 때문에 생기는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는 것도 30대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눈이나 뭐 이렇게 망막 이런 데하고 뭐 담배 이런 거는 상관없겠죠. 황반 변성의 정식 명칭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그 질병명에 나이가 들어간 거는 아마 유일한 질환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연령이 그만큼 황반 변성을 발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 관련이라는 질병이 아예 붙은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나이 인자로 꼽으면 위험 인자가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흡연입니다. 아니 뭐 망막으로 담배 이렇게 피는 것도 아닌데. 자,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증상이 직선이 좀 휘어 보이는 거. 근데 그게 보이면 좀 늦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직선이 보이는 그 변시증이나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늦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어쨌든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병원을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내가 뭐 잘은 보이는데 네네네. 조금 휘어져 보이는 것 같다. 물체가 구부러져 보인다.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내원들을 하시고 예.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되고 치료를 시작하면은 결과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제일 문제가 되거나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그 어머니 아버지들 그냥 조금 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가려 보이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게 그런갑다 백내장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년이 지나서 아예 안 보이게 되거나 이제 그럴 때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모르고 계신 거죠. 네. 그런 분들의 경우 진단이 늦어질수록 네네. 치료 후의 결과도 빨리 찾아주신 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져 보이거나 좀 약간 좀 이렇게 둥그렇게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병원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이 황반 변성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내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요게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 테스트. 저희가 뭐 종이로 보여드려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픽이 지금 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학교 다닐 때 모눈종이 수학 시간에 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요것도 어떻게 테스트하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계신데 지금. 한쪽 눈씩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한쪽 눈을 가려서 이쪽을 한번 보고 네. 반대쪽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들이 전부 다 가로 세로가 똑바른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암슬러 격자 테스트입니다. 단순히 황반 변성의 테스트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망막 질환 전체에서 변시증이 동반될 수 있기에 그런 망막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선이 휘나 아니나 네. 선명하게 보이나 아니나 이 격자문이라는 게 눈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나 봅니다. 자가 테스트는 사실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 댁에 하나 놔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류가 또 많을 것 같아요. 황반 변성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우리가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성 타입과 습성 타입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건성 황반 변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건성 황반 변성은 말 그대로 건성 마른 타입의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주황색 보이는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시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세포 사멸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 세포들이 사멸되면은 분해돼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기능이 떨어질 때 그 흡수되는 게 좀 덜하다 보면은 노랗게 찌꺼기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찌꺼기 노란 것들이 분포가 되는 게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아, 그림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또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짙은 주황색이 네. 보이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진 망막 색깔보다 더 짙게 지금 변한 색깔인가요?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 습성 황반 변성이고 뒤에 노란색 찌꺼기가 있는 게 아, 노란색. 예, 건성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게 노란색 찌꺼기고 아. 이게 이제 건성 황반 변성의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눈에 띄지만 치료가 필요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건성 황반 변성이 나이가 들면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아, 이게 위험하구나. 습성 황반 변성은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던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만들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망막 황반에 손상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게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은 다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망막이 있으면은 망막을 먹여 살리는 여기 핑크색 맥락막이라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네네. 맥락막이라는 혈관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일러 배관처럼 우리가 바닥 밑에 있는 혈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망막의 틈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신경에 생기는 물이나 혈액 같은 것들이 망막으로 새 나오는 것이 습성, 젖어 있는 그런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건성과 습성의 위험도가 굉장히 크네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건성은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까? 네. 하지만 건성 황반 변성 중에서도 90% 정도는 평생 아무 이상이 없고 그대로 가지만 드물게 10% 정도에서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습성 황반 변성을 건너뛰고 최종 단계의 황반 변성으로 쉽게 말하면 위축, 망막 황반 위축과 퇴행으로 가는 그 단계로 드물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검사나 체크 진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그러면 황반 변성 이게 확진을 받으면 네. 되게 겁날 것 같은데 이게 진료를 어떻게 해요? 이거 치료는? 일단 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 확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확진을 받는다고 해서 뭐 바로 그때는 늦었거나 실명이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 네네. 영상 검사, 조영제를 쓰는 검사도 같이 합니다. 조영제를 써서 망막에 있는 요 혈관들을 조영제를 써서 촬영을 하는 검사부터 해가지고 망막 단층 촬영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망막을 제가 들여다보고 네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진단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변의 위치와 병변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유일한 치료가 눈에 주사를 놓는 치료입니다. 유리체각 내 신생혈관 억제제 주입술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주사 바늘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놔서 여기 안에 유리체강이란 곳 내에 주사 약제 액체를 놓게 됩니다. 그럼 이 액체가 이쪽으로 망막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면서 그 효과를 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니 안구에 네.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이 흰자를 통해서 바로 주사를 놓습니다. 마취를 마취는 저만 마취로 합니다. 안약으로 마취를 합니다. 안약으로? 네네. 와, 그래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사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주사는 지금 주사 치료가 제일 유일한 치료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한 번, 뭐 두 번,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성 질환에 가까운 것이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법은 처음에 진단받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4주의 간격으로 연속 3번을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용량을 맞춘다. 약제 용량을 맞춘다. 농도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주사부터는 이제 3번 주사 맞은 다음에 약제 반응과 이제 치료 반응을 보면서 그 추가 주사를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2달이든 넉 달이든 6달이든 보통 주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습성 물이나 피가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맞아서 가라앉히고 주사 맞아서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끌고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치가 없는 거예요.
완치는 없다고 봅니다. 완치라기보다 유지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맞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실명이 안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검진해서 찾아내면 뭐 합니까? 망막 전문가한테 가서 확실하게 내 습성 황반 변성을 치료를 받고 낫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망막 전문가 권위자인 스페셜원 최성원 원장님 모셨거든요. 창원의 원안과입니다. 이게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루테인 같은 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뭐라도 자녀분들도 챙겨주시고 또 지인들도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영양제는 꼭 드시고 있고 혹은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 뭘 드셔야 될지 모르지만 네. 광고에서는 루테인이라는 단어만 각인이 많이 됩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것들을 조금은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들로 구성된 게 아레지 포뮬라에 있는 약제들인데 거기에 포함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루테인, 지아잔틴, 저는데. 아연 그런 것들입니다. 아, 요거를 드심으로 해서 근데 무조건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약제들은 단순히 보조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런 약제들이고 요런 약제들과 같이 이제 조합이 된 게 비타민이고 네. 결국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주된 역할은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진행 자체를 조금은 더디게 아니면 조금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네네. 좀 이렇게 예방하려면 담배 끊는 게 확실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인자가 나이고 두 번째가 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담배라도 끊으시고 그 다음에 안과 이상이 있거나 혹은 50 나이가 좀 들수록 안과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테인 같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가장 맞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가 노안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시력이 좀 안 보인다. 더 노안 증상보다 더 심하다. 네네. 한 2, 3일 이어진다 이러면 안과 가야 되고 그중에서 창원의 원안과 찾아가시면 내 망막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황반 변성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건큐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리해서 내 안과 질환, 이 황반 변성이 심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 자, 원장님. 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방에서 많이 뛴다고 해서 보일러 배관이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듯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병의 습성과 특성이고 그런 주기적으로 갖는 게 이제 그 병의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너무 이제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생겼다면 그냥 믿을 만한 우리 원 원장님 같은 분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쨍쨍한 여름날에 고민 많으실 텐데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끼는 것은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저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예, 멋내려고? 아니요. 내 커다란 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선글라스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자외선 중에 일부 그러니까 UVA 파장은 망막까지도 쭉 침투할 수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된 자외선이 망막에서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들은 반대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망막 세포들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글라스 같은 걸 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예전처럼 시력이 맑게 회복된다. 자, 원장님 하나, 둘, 셋. 아니에요? X입니다. 네. 이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시작 치료 전, 그냥 치료 중간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환자분들도 이걸로 실망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백내장, 라식, 라섹 수술 이런 것들은 목적 자체가 잘 보이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불편함을 없애고 잘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황반 변성이라는 병에 대한 치료는 첫째 목적이 다릅니다. 첫째 목적이 실명을 막는다, 예방한다가 첫째 목적이다 보니까 주사를 10번 맞든 20번 맞든 맞는 횟수만큼 점점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맞는 거고 그럼으로써 최소한 지금의 시력을 유지한다. 이게 첫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횟수가 늘어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점점 잘 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치료를 해서 유지를 시킴으로써 내가 실명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눈을 10년 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난 주사를 맞았는데 왜 아직도 덜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물론 초반에 치료를 시작을 할수록 최종 시력은 더 좋고요. 늦을수록 최종 시력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력이 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괜찮은 멀쩡한 반대쪽 눈처럼 잘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자, 오늘 황반변성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OX 퀴즈로 궁금증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창원 원암과 최성원 원장님과 함께 소중한 우리의 눈을,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봤는데 40대 초반 딱 넘어가면 눈 안과 검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그 멋진 눈으로 우리가 함께 또 건강튜브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자, 건강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이라는 조직은 이제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부터 질병까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질병이 생길 경우에는 모든 신체와 마찬가지로 늦게 치료할수록 결과는 더 안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은 생활하면서 당장에 느끼는 이제 불편함, 이물감, 그다음 뻑뻑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 당장 느끼는 증상은 없지만 잠재적인 시력에 위험을 줘서 실명까지 될 수 있는 병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일 때 안과를 찾는 것과 병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크를 꼭 해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황반변성이란 단어는 많이 접합니다. TV에서든 광고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주셔서 되게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자, 건강튜브는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언제나 맑고 선명한 시야와 시력을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우리의 삶도 정말 초고화질로 선명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